오늘은 조선 팔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자신만만하던 선비의 콧대가 어느 과부댁 안방에서 무참히 꺾여버린 웃지 못할 야담 한 자락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양 장안에서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다 찾아다닌다는 천하의 한량 박선비였습니다. 이 박선비로 말할 것 같으면 훤칠한 키에 반반한 얼굴, 거기에 청산유수 같은 말주변까지 갖췄으니 기생집이고 여염집이고 그의 눈길 한번 받으려 줄을 선 여인네들이 한 트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박선비의 콧대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여인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천하제일이라 자부하던 그가 어느 날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네 소문 들었나? 저기 문경세제 고개 너머에 절세미인 과부 하나가 살고 있는데 그 미모가 어찌나 빼어난지 지나가던 기러기도 쳐다보다가 떨어진다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과부의 정조가 서릿발 같아서 산의 그림자만 비춰도 소금을 뿌려 쫓아낸다는 거야. 돈 많은 부자도 고을사또도 다 퇴짜를 맞았다지 뭔가. 이 말을 들은 박선비의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어렵다니? 더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박선비는 그 자리에서 술상을 내리치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여자가 돌부처도 아니고 사내의 뜨거운 정을 어찌 마다하겠나. 내 당장 그 과부를 녹여서 오늘 밤 뜨거운 운우지정을 나누고 올 테니 자네들은 내일 아침 내 무용담이나 들을 준비하게나. 친구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박선비는 자신만만하게 보찜 하나 달랑 메고 문경세제 과부 댁을 향해 떠났습니다. 마침 하늘도 박선비를 돕는 것인지 과부 댁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일부러 갓을 삐딱하게 쓰고 옷을 흠뻑 적신 채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인데 비가 너무 거세요. 그러니 하룻밤만 처마 밑을 빌려주시오. 한참 뒤 삐그덕 대문이 열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등불을 들고 나오는데 박선비는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소문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비에 젖은 복숭아꽃 같다고나 할까요? 은은한 달빛 아래 드러난 여인의 자태는 천하의 남봉꾼 박선비의 가슴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여인은 박선비를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아녀자 혼자 사는 집이라 외간 남자를 들릴 수 없습니다. 저 아래 주막으로 내려가 보시지요. 하지만 박선비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죠. 그는 덜덜 떠는 신용을 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부인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매정하게 구시렵니까? 이 빗속을 뚫고 가다가는 얼어 죽거나 호랑이 밥이 될 게 뻔합니다. 내 헛된 마음은 추호도 없으니 그저 아랫목에서 몸이나 좀 녹이게 해주시오. 내가 얼어 죽으면 부인 꿈자리인들 편하겠소. 죽는다는 소리에 마음 약한 과부는 어쩔 수 없이 박선비를 사랑채로 들였습니다. 방에 들어선 박선비는 젖은 옷을 벗어 말리며 넌지시 여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여인은 윗목에 다소곳이 앉아 바느질만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고고하기가 마치 범접할 수 없는 학 같았습니다. 박선비는 슬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따 방이 참 따뜻하구려. 그런데 이 넓은 방에 혼자 지내시니 적적하지 않으시오. 긴긴 밤 홀로 지새우려면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며 참아야 할 텐데 그 고생을 어찌 다 하시오. 여인은 대꾸도 없이 바늘만 움직였습니다. 박선비는 조금 더 수위를 높였습니다. 부인, 옛말에 음과 양이 조화를 이뤄야 만물이 소생한다고 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자라는 법인데 부인의 옥토는 너무 오랫동안 가뭄이 든 것 아니오. 내 비록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뭄 든 밭에 시원한 물줄기를 대어줄 농사 실력은 갖추고 있소이다. 그제야 여인이 바느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가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선비님 농사 실력이 좋으신가 봅니다. 헌데 제 밭은 워낙 척박하고 거칠어서 어지간한 쟁기로는 갈아엎지도 못합니다. 괜히 무딘 쟁기를 들이댔다가 날이 부러지고 자루가 꺾여 망신만 당하실까 걱정되어 그럽니다. 박선비는 여인의 당돌한 대답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 쟁기는 무쇠로 만든 명품이라 아무리 거친 자갈밭도 옥토로 만들 수 있어도 부러질 걱정은 마시고 어디 한번 시험이나 해보시지요. 여인은 묘한 눈빛으로 박선비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을 훅 불어서 껐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바깥에서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쳤습니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여인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선비님의 그 대단한 쟁기질 솜씨 좀 봅시다. 밭을 갈다가 힘들다고 도망가시면 아니 됩니다.
박선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넘어왔구나. 오늘 밤 내 실력을 보여주마. 박선비는 자신만만하게 이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폭풍 우치는 밤. 외딴 집 사랑방 안에서는 선비의 거친 숨소리와 여인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밤새도록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하던 박선비의 기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천하제일의 고수라 자부했지만 이 과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늪과 같아서 박선비가 아무리 애를 써도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벽닭이 울 때쯤 되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쪽은 박선비였습니다. 부인 제발 잠시만 쉬었다 합시다. 내 쟁기가 닳아서 없어질 지경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더는 못하겠소. 하지만 여인은 박선비의 허리춤을 놓아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선비님 아까는 거친 자갈밭도 다 갈아엎겠다고 큰소리치시더니 겨우 밭고랑 몇 개 넘기고 벌써 지치신 겁니까? 아직 갈아야 할 밭이 천지인데. 농사꾼이 게으름을 피우면 쓰나요? 어서 마저 쟁기질을 하세요. 박선비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다리는 후들거려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없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말도 못하고 그저 끙끙 앓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선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인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사랑방 문이 열리고 박선비가 기어 나오는데 그 몰골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훤칠하던 풍채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쭈글쭈글해졌고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휘청거렸습니다. 반면 부엌에서 아침상을 들고 나오는 과부의 얼굴은 마치 갓 피어난 꽃처럼 화사하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과부는 헬쑥해진 박선비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벌써 가시려고요? 아침밥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려서 남은 밭도 마저 갈아주셔야지요. 그 말에 박선비는 기겁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내 살다 부인처럼 기름진 옥토는 처음 보았소. 내 쟁기가 부실하여 더 이상 농사는 무리니 부디 다른 튼튼한 농사꾼을 찾아보시오. 나는 이만 물러가리다. 박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내달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한양으로 돌아온 박선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친구들이 몰려와 그날 밤 일을 물었지만 박선비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술자리에서 누가 여인 이야기를 꺼내거나 자신이 정력가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네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세상에는 겉으로는 얌전한 고양이 같지만 속에는 호랑이 한 마리를 키우는 여인들이 있는 법이야. 함부로 쟁기 자랑하지 말게. 그러다 뼈도 못 추리는 수가 있어. 그 뒤로 박선비는 기생집 발길을 끊고 서책만 파고드는 얌전한 학자가 되었다는 소문입니다. 물론 그 문경세제 과부가 진짜 과부였는지 아니면 박선비를 골탕 먹이려던 여우 귀신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녀의 정이라는 것이 사내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자만하는 사내 위에는 그를 가지고 노는 여인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야담이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는 평안하신지요? 혹시 자신의 쟁기만 믿고 거친 밭에 뛰어들려 하신다면 부디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옥토가 곳곳에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다음 시간에도 더 은밀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밤도 뜨겁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